안녕하세요. 너무입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너무 길어서 이제 얘기도 잘 안 하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요즘 제 주변에 이제 분들이 처음에는,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딱히 뭐 달라질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그건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시려고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답답함을 좀 많이 호소하셨어요. 근데 이제 답답함이 더 길어지다 보니까 요즘에는, 음, 어떤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이게 정말 큰 문제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주제를 갖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자, 여기 그림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뽐쌤께서 제가 이거를 하나 표현해 달라고 그랬더니 너무 공들이셔서 나는 그냥 요거만 하나 해달라고 했던 건데 너무 공을 들이셔서 표현해 주셨어요. 그 인지심리학에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딱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야, 너 이거 보면은 뭐가 떠오르니? 이러면은 뭐 각자 어머 뭐 저 여자 뭐 어때 보인다. 뭐 어머 저 집은 왜 커튼이 저 모양이야. 뭐 뭔가 왜 이렇게 칙칙해서부터 시작해서 서 있는 각도가 뭐 좀 불량스럽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느낌들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이래 보인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뭐 내가 확인은 안 해봐서 꼭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같은 마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표현해 달라고 했을 때 저의 의도는 외로운 공주. 네. 외로운 공주를 표현해 달라고 했어요. 사실 뭐 저희 회사에 있는 재료가 딱 그렇게 막 다양하지 못해요. 네, 시장을 못 갔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나름 이제 꾸며본 게 이겁니다. 바깥에 창밖에 하늘은 파래요. 차라리 창밖에 하늘이 막 시커머리 죽죽하고 막 비 막 오고 그러면 뭔가 느낌이 이렇게 쫙 이렇게 좀 무드가 있고 가라앉기는 해도 오히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참 이런 표현 하기는 그렇지만 이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계절이 뭘까?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뭐 쓸쓸한 가을, 낙엽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7월이라고 합니다. 7월에 왜 그런 것들이 많이 더 드러날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막 활기차 있고 뭐 휴가니 뭐니 막 즐거워돼 있고 막 업돼 있는데 나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다 같이 힘들어 다 같이 어려워 참을 수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나만 이러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공주가 왜 외로워? 아니 공주면 남들보다 가진 것도 많고 부모 잘 만나서 뭐 지는 딱히 능력이 없어도 자기 자리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외로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공주가 왜 외로울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외로움이라는 거는 뭐 공주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을 가리지 않고 가진 것과 상관없이 그리고 그 사람의 권력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정서의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주마저도 외로우니 그 뭐 다른 사람들의 외로움까지야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 이 외로움이라는 것들은 어떤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게 저의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 외로움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던 것들을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외로움의 정체를 이제 찾아가는 길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 예요.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한테 외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형제를 만들어줬다. 예. 저의 아이는, X라고 말을 합니다. 예. 저희 아이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엄마가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외동으로 낳아준 거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만족도가 높습니다. 예. 그러고 뭐 주변에서 그러면 외롭지 않나라고 하면 자기의 설명력이 모자란 게 답답하대요. 예. 자, 그럴 정도로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들 한번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특히 뭐 이제 인기가 많으면 주변에 이제 나를 바라봐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막 예쁘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하면 외롭지 않을까요? 자, 거기에 대한 두 번째에 대한 제가 반문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주 얼마나 좋아. 솔직히 공주 뭐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사실 부모 잘 만난다? 하여튼 부모가 물려준 자리가 공주인 거잖아요. 그러면 남들 못 가진 거 가졌으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지. 뭐 외로운 타령이야, 외로운 타령이기는. 근데 공주는 실제로 외롭습니다. 네, 내가 공주로 태어나지는 못했지만 왜 공주님들께서 외롭다고 하시는지에 대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특정의 어떤 자리에서의 여러 공주님들께서 호소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대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럼 이 외로운 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외로움의 그러면은 출발점은 뭐고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 요즘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외로움의 그 다음 단계가 사실은 거의 우울증으로 많이 오고요. 우울증의 가장 큰 요소가 외로움이고요. 그리고 그 우울증의 극단적인 어떤 하여튼 최악의 사태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아직도 1위라고 1, 2위로 하여튼 다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려면 자, 첫 번째로 돌아가서 외로움의 근원이 뭐고 정체가 뭐고 외로움의 정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반문을 하나씩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반문입니다.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자, 이래서 보통 이제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그리고 내가 형제가 나 둘밖에 없어. 우리 남매였어. 그래서 너무 외로워서 막 애 넷, 다섯, 여섯 막 낳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외로움의 정체를 뭐냐면 군집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12, 셋이면 복닥거리고는 살겠죠. 복닥거리고는. 자,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집촌을 이루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대문도 없이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옆집, 뒷집 다 이렇게 하면은 다 보이고 살던 시대와 지금 현대사회는 다릅니다. 그리고 자, 형제가 있으면 외롭지 않다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맞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아이들이 한참 놀 때예요. 놀 때.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아이가 하나라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아줬어요. 뭐 풍선 야구도 하고 풍선 축구도 하고 하여튼 뭐 주사위 게임 뭐 내가 하여튼 놀아주느라고 어머 내 진짜 그때 머리 엄청 많이 썼던 것 같아. 자, 근데 그 시기에는 비슷한 또래의 형제가 있으면 아이들이 덜 외로워 보여요. 근데 사실은 그건 덜 외로워 보이는 게 아니고요. 덜 심심한 겁니다. 예, 심심하진 않은 건 확실히 맞아요. 근데 그러려면
첫째하고 둘째하고의 이 터울이 맥시멈 3년 이상을 넘어가면 안 돼요. 3년 이상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보육이 되는 거예요. 큰아이 입장에서는. 큰아이 입장에서는 보육이고 작은아이 입장에서는 그냥 돌봄을 받는, 뭐 누가 좀 나를 챙겨주는, 케어해주는 엄마의 역할을 분담해서 해주는 거지, 그것과 외로움을 상쇄시키는 무슨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저희 시대에는 다 형제가 뭐 적으면 둘, 보통이 셋, 뭐 저희도 세 남매입니다만, 그리고 뭐 넷, 다섯, 뭐 아들 낳겠다고 여섯, 일곱, 막 그런 집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는 그때 그 사람들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못 느꼈을까요? 그 사람들은 크면 다 형제들이 있으니까 외로움을 하나도 못 느껴요? 그러면 외로움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나는 외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막 정말 심하게는 이런 힘든 선택을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다 형제 없는 외동이어야 되잖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형제를 만들어주는 게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뭐 서로 이렇게 함께 놀이를 할 수 있고 함께 무언가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각각 성향이 또 맞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말하잖아요. 남매는 일도 쓸모가 없다. 자매 정도, 그것도 2살, 3살 정도 터울이 나는 자매 정도만, 왜? 여자끼리는 뭔가 하나 공감하고 공유하고, 화장실 갈 때도 손잡고 가고, 어디 뭐 배우러 갈 때도, 야, 너 저 안 배울래? 야, 같이 가자. 야, 막 이러고 같이 가주면 사실 남자들한테는 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그리고 어느 정도 사춘기 이상이 되면 각각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또한 이제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요즘엔 결혼해? 결혼하면은 뭐 외국 가서도 살고 지방 가서도 살고 뭐 직장 따라도 뭐 이동하는데 뭐 결혼을 맨날 해서 붙어 살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는 형제를 가져주지 않았으면 나는 우리 아이를 외롭게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서도 자유로워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주어진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터울이 많은 형제한테 내 짐을 떠넘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애는 하나밖에 없어서 쟤 외롭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것인데, 자, 요 두 부분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연예인들을 사실 보시면 아세요. 연예인들 중에 사실은 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 중에 뭐 정말 자기의 뜻과 꿈을 이루지 못해서 뭐 생활고에다 시달리다가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저도 이제 팬카페에 가입한 팬인데, 뭐 극성팬부터 시작해갖고 저처럼 열혈 팬,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이렇게 약간 소심한 팬들까지, 예를 들면 팬카페 팬이 만약에 한 5만 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분은 외롭지 않을까요? 그럼 외롭지도 않고 남들보다 팬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주변에 사랑도 많이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외로워서 외로움을 호소하다가 뭐 이런 일들은 그럼 왜 생기는 겁니까? 그럼 그런 일들은 생기면 안 되죠. 원래 그러면 어떤 사람만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것들을 가져야 되고 해야 되냐면,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런 사람들, 친구도 없고 진짜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 그런 사람만 외로움을 느껴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외로워. 왜 외로울까? 네?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 깊은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봤어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보통 표현을 그렇게 하죠. 군중 속의 외로움. 군중 속의 외로움. 발음이 안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핵심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내 주변에 사람은 많아서 나를 지켜봐주고 뭐 언니 좋아요, 사랑해요, 뭐 이런 사람은 많아도 뭐가 핵심이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뭘까가 오늘의 답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공주는 외로워. 자, 여기에는 꼭 공주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궁전의 공주가 아니라 특별함, 그쵸? 그리고 잘남, 그리고 이렇게 높이 우러러 보는 그런 대상. 그래서 저는 그걸 현실 속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뛰어나고, 뛰어나게 예쁘고, 뛰어나게 잘나고, 뛰어나게 잘하고, 뛰어나게 인기 많고, 또 뭐 있을까요? 뭐 그 정도 안에, 예, 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여기 뭐 공부, 뭐 능력, 뭐 연봉까지 포함해서 하여튼 다 가졌다고 합시다. 특별하게, 특별하게. 자, 이런 사람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보편적이에요. 보편적이기 때문에 뭘 해야 할 수 있냐면 보편적 사고와 보편적 행태의 그 행위들을 가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요. 근데 뭔가가 뛰어나다는 거. 자, 공주는 뭐 우리나라는 뭐 왕국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조선시대로 돌아갔을 때 공주라는 부류에서 받는 역할을 갖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왕이 막 후궁 막 들여갖고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애를 낳았어. 그러면 공주든 옹주든 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수적으로 이 사람들은 독보적이에요. 독보적이라는 건 뭐냐면 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뛰어나. 되게 뛰어나면 막 그거를 서로 막 공유하고 공감하고 해야 내가 외롭지가 않은데 아무도 뭐야? 뭐 이런 식의 발음. 뭐야? 쟤만 잘났어? 아니 그리고 왜 나는 모르는 소리를 쟤만 하고 있어? 다들 외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하고 눈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심리적으로 외로운 거예요. 뭔가 사람들은 같이 나누고 즐기고 그 다음에 공유하고 서로 느끼고 이래야 외롭지가 않은데 수적으로 일단 평범치가 않다 보니까 뭐 사람들한테 뭔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파트가 거의 없어요. 자, 거기에 또 하나는 뭐냐면 워낙 이렇게 높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보면 우상이죠.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자,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이만큼 있으면 그거를 바라보고 따라가서 쫓아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공주를 어떻게 쫓아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얘를 끌어내리거나 얘를 외면하고 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안 그러면 끊임없이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는 현실적으로 죽어도 안 되는데 그걸 인정해 버리는 순간 내가 너무 초라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그게 보통 보면 뭐예요? 음모, 악플 뭐 이런 거고 아니면 외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냥 안 봐버리는 거예요. 다들 A도 안 봐, B도 안 봐, C도 안 봐. 다 안 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주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외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다들 이 사람들한테 빌붙어서 뭐를 얻어먹을 게 없나 이런 궁리만 하지 나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나눌 수 있는 게. 네. 이 눈높이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뭐 형제를 많이 가져도 뭐 형제를 낳아줘도 외로움이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주변에 사람을 많이 모아서 뭐 팬이 뭐 100만 명, 1000만 명, 뭐 전 세계에 뭐 내 팬이 있으면 외롭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뛰어나도 외롭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외로움의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 이게 오늘의 본질이죠. 그것에 대한 답을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이라는 어떤 부분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엄마 뱃속에서부터 출발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감. 아, 내가 엄마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사랑받고, 관심받고, 인정받고, 이쁨받고 있는 존재구나.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엄마가 그냥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나랑 가장 가까워. 내가 맨 처음에 보는 대상으로부터 굉장히 행복을 주는 존재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관심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 아이는 뭐가 생겨요? 안정 애착이라는 게 생겨요. 이 애착이 뭐예요? 외로움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에요. 힘,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뭐 형제가 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형제 중에도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형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있고, 우리 옛날에 남아선호 사상 있었을 때는 아휴, 또 딸이야 뭐 이러면서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자식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잖아요. 그럼 걔는 안정된 애착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죠. 이런 아이는 형제가 뭐 10 아니라 20 아니라 30명 트럭으로 갖다 줘도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외로움이라는 것의 정체의 출발점이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통 언제까지 외로움이라는 것에 대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냐면 보통 사춘기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우리 애가 나의 어떤 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잘못되지는 않을까. 뭐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한다고 잘못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 안정된 이 애착을 내가 행여나 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 때문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요 애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거는 시간과 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함께 붙어 있다고 애착이 안정되고, 짧은 시간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애착이 불안전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존재는 분명히 대상은 안정된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든 간에, 누구든 간에, 아빠든 간에, 엄마든 간에, 할머니든 간에, 그 나의 첫 번째 양육자와의 관계에서는 끈끈한 이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면, 그게 한 5세, 6세 정도까지 형성이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 애착이 형성이 되고요. 그 아이는 외로움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좀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어서 제가 오늘은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외로움의 원인, 핵심이 형제도 주변 사람도 뛰어나서도 아닌 뭐라는 거. 이 첫 번째 양육자, 특히 엄마의 아주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과 그 다음에 내 존재가 나는 누구로부터 이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고 대단한 존재구나라는 자존감이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해서 잘 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코로나라는 뜬금없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세상의 변화를 만드는 새로운 요소들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자존감이 좋고 뭐 안전 애착을 했던 사람도 혼자 어디다가 이렇게 혼자 가둬놓으면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가장 큰 죄의 처벌이 사람들하고의 다 차단이잖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처벌일 수 있는 근거가 사실 그런 거예요. 사람한테 모든 그 관계를 끊고 모든 걸 막아버리면, 근데 사실 요즘 세상이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자, 제가 얘기하기로는 물론 관계도 맺고 모두 해야 되지만
아주 최악의 경우의 상황에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심리적 자의 이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캔디가 있네요. 캔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눈으로 참고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외롭고 뭐 이걸 슬픈 거를 뭐 꾹꾹 참아내라는 게 아니라 자 이제부터는 스스로 원래는 남이 해줘야 돼. 상대가 해줘야 돼 원래. 근데 그럴 수가 없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배우셔야 하냐면 자 이걸 오늘 시간에는 못 배우죠.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걸 배웠어? 라는 걸 잘 못 느끼시지만 어느 순간 하고 계시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할 역할이기 때문에 주입식 절대 아닙니다. 자,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하셔야 돼요. 뭐냐면 셀프 허그, 셀프 스킨십, 셀프 케어, 셀프 프로텍트. 자, 스스로를 안아주셔야 되고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셀프 스킨십 뭐겠어요? 스스로를 사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이쁘다 이쁘다 해주고 귀엽다 귀엽다 해주고 네. 자, 셀프 케어 이제는 나는 내가 챙겨야 돼요. 나를 보살피고 관심 갖고 그 다음에 관리해주고 하는 주체가 이제는 누구예요? 나여야 돼요. 누가 해주겠지 하고 있다가는 다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프로텍트는 보호해주는 거예요.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막아주고 내가 세상 바깥으로부터의 각종의 어떤 악으로부터 악과 뭐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주변 내 팬도 아닌 누구여야 되냐면 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자, 첫 번째가 부모로부터의 안정된 애착을 만드셔야 되고요. 이건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애착을 통해서 형성된 자존감이 얘네들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없으면 얘네들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자,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미래에는 이제 누구한테 기대고 의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뭐 그래야 이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반드시 키우셔야 될 또 하나의 이제 새롭게 주어진 과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요즘에 외롭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외로움에 대한 근원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시는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외로움을 이제는 만들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셔야 합니다. 자, 그 방법은 제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선곡은요. 벌써 다 눈치채신 분들 요즘 너무 눈치들을 잘 채시더라고요. 네. 공주는 외로워하죠. 공주는 외로워요. 내가 외롭지 않은 이유는 공주가 아니기 때문인가요? 네. 그래서 공주는 외로워. 우리 미스트롯의 두리 씨. 둘리가 아니에요. 둘리는 아기 공룡 둘리고요. 두리 씨가 부른 공주는 외로워를 이번에 선곡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외롭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를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